안녕하십니까. 보나이성형외과 문성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눈썹 및 거상술은 어떤 수술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눈꺼풀이 처지죠. 눈꺼풀이 처지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성형술이라 그래서 눈꺼풀을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의 보완적으로 눈썹 밑에 피부를 도려내서 상안검 성형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일까요? 눈썹 밑 거상술은 제가 상안검 수술의 보완적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상안검 수술을 한번 하고 또 처진 경우에 한 10년 지나면 또 처지잖아요. 처진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눈을 젊게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원래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원래 쌍꺼풀이 있는데 40대, 50대 돼서 처져버린 경우에 눈썹 밑 거상술을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쌍꺼풀 주변으로 잔주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눈두덩이 두툼한 사람도 있어요. 눈두덩이 두툼한 사람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좀 상안검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안검으로 피부 제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되게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상안검을 하든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만 하고 처져 있는 거를 보완적으로 눈썹 밑 거상술을 동시에 해주기도 하는 수술입니다. 눈썹 및 거상술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져 있는 피부를 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를 자를 때 무조건 과하게 자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처져 있는 피부를 측정을 한 다음에 처져 있는 피부의 맥시멈 100%까지만.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를 도려내요. 그걸 봉합을 하면은 눈썹 밑 거상술이 완성이 되는데요. 봉합을 할 때 흉터 성형 수술 하듯이 봉합을 합니다. 그래야지 흉터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썹 밑 거상술을 하고 흉터가 보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수술이 잘 되면 눈에도 흉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 성형 수술 하듯이 수술을 깔끔하게 잘해야 됩니다. 마취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수술 중 통증이 느껴질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눈 수술할 때 통증이 좀 있다 그러죠. 근데 쌍꺼풀 쪽 부분은 신경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눈썹 밑 거상술 부위는 신경세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증이 덜 안 보이고요. 또 마취까지 하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취 방법은 다른 눈 수술과 동일하게 수면 마취 상태에서 마취를 주입하고 수술할 때 깨워서 수술합니다. 이마 거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데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죠. 그거를 걷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안검도 있고 눈썹 밑 거상술도 있고 이마 거상술도 있는데 이 세 개의 수술이 어떻게 보면은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를 당겨준다. 피부 제거를 하든 당기든 해가지고 당겨줘가지고 젊게 보이게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눈에 대한 효과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좀 멀리서 당기느냐 좀 더 가까이서 당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눈썹 밑 거상술이 상안검 수술의 보조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마 거상술도 상안검 수술의 보조 수술인 거예요. 효과는 같은데 상안검 수술의 보조 수술로 눈썹 밑 거상술과 이마 거상술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수술이지만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은 눈썹 밑 거상술은 눈썹 밑으로 처져 있는 피부의 일정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거나 눈썹이 모양이 바뀌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마 거상술은 눈썹 자체를 좀 올려요. 눈썹 자체를 올려서 눈썹이 올라가서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썹이 좀 낮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술이 좀 낫겠죠. 흉터가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회복 기간은 보통 일주일 지나면 실밥을 뽑고 회복은 바로 되는 느낌일 겁니다. 근데 흉터가 안 보이는 시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까지는 흉터가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지나면은 흉터가 거의 잘 안 보이고 1년 지나면은요 수술한 의사도 흉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안 보입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눈썹 밑 거상술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부작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아예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아니에요. 특히 그러면 안 되는데 여고생들이나 대학생들, 20대 초반 이런 학생들을 눈썹 밑 거상술을 과감하게 하시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어린 학생들 눈썹 밑 거상술을 했을 때 눈이 되게 어색하고 놀란 눈 형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쯤에 맥시멈 100% 피부, 처져 있는 피부의 100%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보통 80~90%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 제거를 120%를 해버렸어요. 눈이 감길랑 말랑 안 감길 정도까지 피부 제거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흉터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또 이 쌍꺼풀 수술을 피부 제거를 좀 더 했어요. 눈이 안길랑말랑 이렇게 막 좀 땡기게, 그런 거는 금방 피부가 처지면서 보완이 돼요. 그런데 눈썹 밑과 상수는 피부가 잘 안 처집니다. 그러면서 안구 근육증이 너무 심하게 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썹 밑과 상수를 수술할 때는 너무 오버하게 피부 제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눈썹 밑과 상수를 2번, 3번 하시는 병원이 있어요. 눈썹 밑과 상수는 진짜 한 번만 하는 수술이에요. 2번, 3번을 눈썹 밑과 상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근데 2번, 3번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얇은 피부가 올라오면서 잔주름이 엄청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쯤에 눈썹 밑과 상수를 하는 경우에 잔주름이 심하지 않아야지 한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 수술인데 잔주름이 심한데 쌍꺼풀 있다고 눈썹 밑과 상수를 좀 과하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썹 밑으로 잔주름이 올라타면서 나이가 더 많이 들어보여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썹 밑과 상수를 할 때는 꼭 상안검 성형수술에 보완적인 수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눈썹 밑과 상술이 흉터도 없고 아주 결과가 훌륭한 수술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들에서 눈썹 밑과 상수를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꼭 나이 드신 분들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수술처럼 선택을 하려고 강요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상안검 성형수술이 무조건 첫 번째 초이스야 돼야 될 수술이고, 눈썹 밑과 상술은 보완적인 수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썹 위 거상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던데 둘 개 차이점이 있을까요? 눈썹 위 거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쯤에는 뭐 이마 거상, 그다음에 눈썹 밑 거상, 상안검 이렇게 3개만 말씀드렸는데, 눈썹 위로도 처져 있는 눈을 거상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마 거상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눈썹이 너무 낮으면 눈썹 위로 눈썹을 당김으로써 눈을 더 예쁘게 하는 수술법이에요. 근데 눈썹 위 거상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눈썹 위 거상할 바에는 그냥 이마 거상하면 되고, 이마 거상을 할 때는 흉터가 헤어라인에 있거나 아니면 안 보이기 때문에 흉터 면에서 너무 좋은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썹 위 거상을 하게 되면 흉터가 보여요. 아예 안 보이게 하기 힘들어요. 제가 수술을 좀 약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흉터가 필히 보이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썹 위 거상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흉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눈썹 및 거상술과 상안검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눈썹, 속눈썹 사이가 늘어나는 게 눈꺼풀 처짐 현상이에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 상안검과 눈썹 밑 거상술, 대표적인 수술이죠. 상안검이 메인인 수술이고 눈썹 밑 거상술은 보조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상안검은 이 쌍꺼풀이 없거나 쌍꺼풀 주변으로 잔주름이 아주 심한 사람한테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어린애들 쌍꺼풀 수술하듯이 하면서 피부 제거를 한다 생각하면은 되는 수술이에요. 20살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 쌍꺼풀 없는 친구들 쌍꺼풀 하잖아요. 그때 그 쌍꺼풀 수술할 때는 별개로 해도 피부 절제를 해내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처져 있기 때문에 처져 있는 피부의 일정 부분을 피부 절제를 해냅니다. 그게 상안검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면서 피부 절제를 한다. 그리고 눈썹 밑 거상술은 쌍꺼풀을 하지 않고 피부 절제를 해내잖아요. 어디로? 눈썹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썹 밑 거상 수술은 피부 절제를 하고 흉터 성형수술 하듯이 꼬매기만 하면 된다. 단 쌍꺼풀이 있어야겠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쌍꺼풀이 없는 분들한테 눈썹 밑 거상술을 해도 그냥 효과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미 외꺼풀이니까. 정말 많이 눈이 안 감길 정도로 당기면 효과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당겼으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상안검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쌍꺼풀이 있어도 잔주름이 심한 사람은 상안검으로 접근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어, 잔주름이 안 심해, 그리거나 뭐 쌍꺼풀을 했는데 한 3년밖에 안 돼 또 처졌어, 이런 사람들은 눈썹 밑 거상술로, 보조 수술로 접근해서 눈썹 밑 거상술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수술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쌍꺼풀이 없고 생전 처음 수술이고, 아니면 쌍꺼풀이 있어도 잔주름이 너무 심하면 무조건 상안검을 하는 거예요. 눈썹 및 거상 후 인상 변화가 궁금해요. 눈썹 밑 거상을 제가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이 변하거나 너무 사나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티칼로 이런 사선에 주름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을 때 사나워졌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선으로 이렇게 잔주름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수술 직후라면 좀 기다려 보면 돼요. 아무리 피부 제거를 많이 하셨어도 뭐 120%, 130% 제거하시진 않으니까. 보통 제일 많이 자르는 부위가 한 중앙에서 살짝 바깥쪽 부위를 제일 많이 자르니까 이쪽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서 사나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은 됩니다. 그리고 잔주름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했을 때 이 잔주름이 얇은 피부가 올라가면 잔주름이 이렇게 당기니까 잔주름 방향이 바뀌면서 이 수직 방향의 잔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좋아지세요.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항상 눈썹 밑거 상술은 보조적인 수술이다. 뭐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썹 밑거 상술을 좋은 수술이에요. 저도 정말 좋아하고 흉터도 없고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 다 했던 수술인데 그게 항상 쌍꺼풀이 있고 상안검을 먼저 했던 분들, 어렸을 때부터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들이 한 40, 50대 때 잔주름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이라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눈썹 및 거상술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절대로까지는 너무 극단적이고 제 개인 경험상 하면 안 되는 케이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 눈썹 밑 거상술을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눈썹 밑 거상술을 한 번 했던 사람들, 눈썹 밑 거상술을 할 때 처음 한 원장님이 처져 있는 피부의 10%만 제거하지 않아요. 처져 있는 피부에 적어도 80% 이상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수술할 때 나이 들어 처지겠죠. 근데 그 처져 있는 피부에 또 80%를 제거하면은 별로 안 처지는 위쪽 눈썹 바로 밑에 있는 이 피부는 별로 안 처지거든요. 위쪽 좋은 피부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눈썹 밑 거상술은 딱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눈썹 밑 거상술을 한 번 했던 사람은 두 번째 눈썹 밑 거상술을 절대 초이스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말을 안 해서 의사가 모르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눈썹 밑 거상술을 했다 그러면 절대 눈썹 밑 거상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이 속눈썹 근처에 잔주름이 심한 사람은 눈썹 밑 거상술을 하면 안 돼요. 속눈썹 근처에 잔주름이 너무 심한데 눈썹 밑 거상술하면 그 속눈썹 근처에 심한 잔주름이 이상한 잔주름으로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눈썹 주변에 잔주름이 심한 사람은 눈썹 밑 거상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눈썹 밑 거상술을 하셔도 돼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효과는 부족하지만 눈썹 밑 거상술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나는 외꺼풀인데 좀만 젊어지고 싶어. 한 10년. 눈썹 밑 거상술 하면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젊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쌍꺼풀이 있는 사람보다 유지 기간이 짧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좀 말했던 그 케이스 너무 어리거나 잔주름이 너무 심하거나 그 다음에 눈썹 밑 거상술 하면 했던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너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